네, 안녕하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드디어 내일이면 등교 개학입니다. 좀 설레지 않나요? 네, 내일 학교에 나오시니까 네, 교복 잘 입고 운동화 잘 신고 신발 잘 갖고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 네, 우리 부등식을 열라했으니 부등식을 넘어와서 다시 예로 와봅시다.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아니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평생 쫓아다닐 단어일 거예요. 방정식이 뭐라 그랬었죠? x의 값에 따라 분모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식이라고 그랬죠. 네,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방정식이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x 플러스 1은 3이라는 식을 볼게요. 네, 문자와 숫자 그리고 수학적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 즉 수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x라는 건 선생님이 강조했죠. 어떤 숫자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썼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x라고 쓴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할 수 있어. 1도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숫자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 더하기 1은 3이 됐네.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1 더하기 1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2라고 배웠죠. 이건 수식적으로 틀립니다. 그럼 x에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는 2 더하기 1은 3이 돼서 성립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식을 보니까 x의 값에 따라서 x가 1일 때는 등호가 성립할 죄송합니다. x가 2일 때는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x의 값에 따라 x가 1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이러한 놈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거고요. 레벨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문자에 필요한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써볼게요. x 플러스 y는 3이라고 적어봅시다. x 플러스 y는 3이라고 적어볼게요. 일단 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식이에요. 네, 문자 두 개와 숫자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러면 얘네도 문자니까 어떤 숫자 다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숫자 그냥 다 대입하면 돼요. x든 y든 그럼 상관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럼 대입해 봅시다. 선생님은 x는 1, y는 2를 대입해보고 싶어요. 네. 둘 다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맞죠? 네. x는 2, y는 3을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2 더하기 3은 5라고 배웠죠. 틀리네. 여기는 맞고. 그쵸. 여기를 보면요. x 값에 한정하지 않고 x, y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었고 x, y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이런 녀석도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뭐냐? 여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x의 값에 따라라고 적었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요거예요. 미지수 값에 따라. 미지수 값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지의 세계라는 말 있죠. 알지 못한다는 거니까. 알지 못하는 그 수 값에 따라서 우리가 x, y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숫자를 뭘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문자로 썼다 그랬죠. 요런 놈들을 미지수라고 하는데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갈지 다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1이랑 2를 넣었을 때 등호 성립하죠. 근데 2랑 3을 넣으면 등호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미지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특별히는 아니고 얘를 우리도 똑같이 방정식이라고 불러줄게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다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줄 거고요. 그럼 일단 하나 봅시다. 특징이 있어요. 위에 거랑 아래 거 비교해보면 얘는 문자가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x라고. 여기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게 엄청난 특징.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차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식의 차수를 배웠었죠. 요거는 몇 차죠? 그쵸? 식 다 정리해보니까 쌤 얘는 1차고 0차니까 1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여기도 봅시다. x라는 항은 1차고 y라는 항도 문자가 하나 있으니까 1차고 3은 상수니까 여기도 1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문자가 2개가 있고 1차인 방정식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러한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네,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똑같이 1차 방정식이에요. 선생님은 솔직히 이거 2개 다 그냥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미지수가 2개인 안 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풀이 방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러 앞에다 이런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미지수 x, y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방정식 배웠으니까 뭐 배워야 될까요? 방정식 배웠으니까 뭐 나와야죠? 해 나와야죠. 해. 여기를 조금 여기 밑에다 지우고 다시 쓰고 할게요. 칸이 모자랐네. 우리가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꼭 따라 나와 있는 단어 해가 있죠. 해는 뭐였죠, 여러분들? 우리 부등식 할 때도 해를 배웠고 방정식 할 때도 해를 배웠는데 해가 뭐였죠? 해는 1차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등호를 방정식에서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이었어요. 해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용어는 이렇게 배웠어요. 방정식에서, 사실 방정식에서는 용어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쓰겠습니다. 방정식에서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x값.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본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3은 해는 이런 질문을 해.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도 씁니다. x 플러스 1은 3의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쓸게요.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라는 말이 즉 뭐를 구하는 거냐면 해를 구하라. 해를 구해라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방정식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해니까요. 그러면 요 x 플러스 2는 3의 해를 물어봤어요. 아까 봤죠? 등호를 성립하게 한 x값 뭐였어요? 그쵸? 2였죠. 그래서 x는 2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번 시간에서 복습했었죠. 그럼 얘도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x 플러스 y는 4. 그럼 쟤도 해가 있겠죠. 해가 있겠죠. x 플러스 y는 3의 해는 찾아봅시다. 아까 찾은 거 하나 있죠. x는 뭐고 y는 뭐고? 그렇죠. x는 1이고 y는 2일 때 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꼭 x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해의 정의를 여기서도 한번 바꿔줄 거예요. 꼭 x값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노란색이 겹치네요. 흰색으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2개 써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방정식에서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 값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3의 해를 물어보면 미지수 x, y에 대해서 다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x가 1이고 y가 2일 때 해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해가 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렇게 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x는 2고 y는 또 몇일 때 해가 되죠? y는 1일 때 해가 되죠. 또 찾으셨나요? 사실 얘가 해가요
부진자가 많아요. 걸림돌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해가 하나밖에 없었죠. 1차 방정식의 해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지수가 두 개로 바뀌는 순간 해가 많아져 버려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얘는요 풀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 다만 그냥 찾으면 뭔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알려주는 건 꼼꼼하게 해를 찾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해를 찾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해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 표를 그릴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표를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문자가 두 개니까 x, y 놓고요. 해를 찾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x에다 일단 아무 숫자 넣어봐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난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싶어. 그럼 여기 봅시다. x 플러스 y는 3이래요. 그럼 내가 x에다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잖아요. y 값도 변할 수 있죠. 그럼 내가 y에다 뭐를 넣어야 3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더해져 3이 될까요? 그렇죠. 4가 되죠. 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아, x는 마이너스 1을 넣고 y는 4를 넣으면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 하나 또 해봅시다. 0 넣어봅시다. x에다 0 대입하면 y가 뭐를 넣어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될까요? 등호를. x가 0이면 y가 3이어야지 0 더하기 3은 3이 되겠죠. 3이 되겠죠.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x가 1이면 이게 찾았죠? 2일 때 되고요. 2이면 1일 때 되고요. 3이면 0일 때 되고요. 4이면 마이너스 1일 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하나씩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를 보면서 좀 이따 얘기하긴 할 건데 답의 범위를 좀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하나만 나오게 아마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낼 거예요. 답이 하나만 나오게. 근데 어쨌든 찾을 때는 표를 그려서 찾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표를 그려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65페이지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칠판 마르는 동안 문제 좀 읽고 계세요. 65페이지에 2번 문제랑 3번 문제예요. 1번은 넘어갈게요. 2번이랑 3번만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65페이지 2번 봅시다. 네, 문제에서 뭐를 찾으라 그랬냐? 해가 x는 4, y는 1인 1차 방정식을 찾으래요. x는 4, y가 1인 1차 방정식을 찾으래요. 아, 여기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요 여기 다시 와볼게요. 죄송해요. 저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x는 1, y는 2라고 해를 표시했죠. x는 뭐, y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귀찮죠. 수학자들도 이게 되게 귀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깔끔하고 쉽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x는 1, y는 2 해를 1, 2라고 줬고요. 처음 적는 놈이 x값이고요. 두 번째 적는 놈이 y값입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x는 2, y는 1도 해가 된다 그랬죠? 그럼 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처음 값 x값이니까 2, y값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순서쌍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친구들 단어 다시 알아둡시다.
이렇게 x는 1, y는 2를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순서쌍을 이용해서 한 번에 씁니다. 첫 번째 값은 x고 두 번째 값 y예요. 두 개 순서 안 바뀌게 조심하세요. 그럼 여기 가봅시다. 네, x는 4, y는 1인 해가 x는 4, y가 1인 1차 방정식이죠. 이 말은 해가 4,1인 1차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1차 방정식. 이거랑 똑같습니다. 두 개 혼용해서 써요. 선생님도 요렇게 쓸 때도 있고 요렇게 쓸 때도 있어요. 알아봅시다. 1번 봅시다. x-3y는 7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맨 끝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가 요거랑 4,1이랑 1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얘 1차 방정식인가요? 1차니까 1차 방정식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4,1이 해가 되는지 찾아봅시다. x는 4, y는 2를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요 x 값에 4가 들어가고 y 값에 1이 들어가니까 잠깐만 4 빼기 3이 7이 되나요? 그쵸, 안 되죠. 얘는 4,1이 해가 안 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오케이? 얘는 안 되는 놈이었어요. 안 되는 놈이었고요. 2번 봅시다. 3x-y는 11이래요. 4,1이 해가 되는지 봅시다. x는 4, y는 1을 대입합시다. 4 대입하면 x 값에 4를 대입하는 거니까 3이랑 4가 곱해지죠. 3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 곱하기 4는 12니까 12에다가 한 개를 빼면 11이 되니까 선생님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원했던 해가 4,1인 1차 방정식이 돼요. 오케이? 나라면 보기 3번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저라면요. 얘를 2 다시라고 쓸게요. 저라면 이렇게 낼 거예요. 시험 문제는. 3x-y 제곱은 11이라고 적어봅시다. 4,1을 대입해볼까요? 똑같이. x는 4, y는 1을 대입하면요 12-1이 돼서 12-1이죠? 죄송합니다. 12-1이 돼서 얘도 11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하겠죠. 아니 2번도 대입해서 나오고 2-도 대입해서 나오는데 답이 뭐야? 이런 친구들을 골라내기 일부러 내는 겁니다.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때 얘기했었죠. 차수가 얘는 1차고 y제곱이 2차가 되죠. 그러면 최고 차수로 방정식의 차수를 얘기하니까 얘는 2차가 돼버리니까 2차 방정식이 돼서 문제에서는 1차 방정식을 물어봤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나오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친구가 그냥 대입해서 해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물어보려면 이렇게 꽈서 낼 거예요. 하나만 바꿔서. 조심하세요. 제가 안 낼 수도 있고 제가 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네. 3번 문제 봅시다. 이번 지울게요. 2번 지우고 합시다. 네, 여러분들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되게 중요한 말이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x, y가 뭐일 때 해를 구하래요. 다른 조건도 아니고 x, y가 자연수일 때만 해를 구하래요. 선생님이 좀 실수한 게 여기 마이너스 1도 넣고 0도 냈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도 넣을 수도 있고 0도 넣을 수 있고 사실 2분의 1도 넣을 수 있고 3분의 1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는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숫자라도. 근데 굳이 이 문제에선 자연수만 넣으래요. x, y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하시오. x, y가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3번에 1번만 봅시다. x 플러스 y는 4래요. 그럼 얘가 오늘 우리가 배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그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겠죠. 해를 구하기 위해서 표를 그립니다. x, y라고 쓰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마이너스 1, 0부터 했는데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여기 마이너스 1 써도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뭐부터 시작하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문제 조건이 x, y가 자연수예요. 그럼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자연수부터 하니까 내가 x에다 뭐를 넣으면 좋을까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그쵸, 1이 되겠죠. x에 1 대입했어요. 그럼 등호를 성립하게 하려면 1이랑 뭐를 더해야 4가 나오죠? 3이 더해야죠. x가 2일 때는 뭐가 더해야 되겠죠? 그쵸, 2겠죠. x가 3일 때는 1이겠고 x가 4면 여러분들 y가 뭐여야지 등호가 성립해요? 0이어야 되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해가 아니에요.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해를 찾았는데 요거 3개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는 4를 해는 문제도 주어졌을 때는 자연수일 때만 찾으라 그랬죠. 세 가지 나오죠. x가 1일 때 y가 3일 때 1,3이랑 x가 2일 때 y가 2일 때 2,2랑 끝으로 x가 3일 때 y가 1일 때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꼼꼼하게 찾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더하기 곱하기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끊어주시겠어요? 네, 시작합시다.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나아갑시다. 한 단계만 더. 요게 아까 전 거보다 해구하는 건 좀 쉬울 거예요. 좀 쉬울 거예요. 한 단계만 더 나가봅시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라고 써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저는 2학년 담임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 중 한 명이고요. 또 하나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수학이죠. 그래서 제 전공은 수학입니다. 선생님 지금 뭐를 했냐면요.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 봤어요. 한글로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말한 한글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 봤어요. 표현이요. 오케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좀 어렵지만 따라와 보세요. 일단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얘를 표현하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 수학적 표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식이라고 똑같았죠. 식이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학적 표현이라는 건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보니까 x 플러스 y는 5로 표현되더라. 특이하다. x 플러스 y는 5로 표현되더라. 근데 위에서 봐봐요. 나라는 사람을 2학년 담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엔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전공은 수학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이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잘 표현했죠, 여러분들. 그쵸? 두 가지 있으니까 더 잘 표현한 걸 느껴지죠. 내가 이 상황도 하나의 수학적 표현으로, 즉 하나의 식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어떤 한 상황은 x 플러스 y는 5라고 표현하고요. 같은 상황을 2x 플러스 y는 8이라고
8이라고 표현해요. 위에랑 제가 비유해서 표현해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두 가지 식으로 표현했고요. 요 두 식을 모두 다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요 두 식을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담임 선생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생각하듯이 이 상황에 대해서 두 식을 같이 혹은 동시에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괄호 한쪽만 써서 묶어줄 거고요. 이렇게 표현된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리해서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저는 동시에라고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동시에 고려하거나 같이 고려하거나. 동시에 고려하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연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이 연립이라는 뜻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방정식이 하나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요. 같은 말로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가르칠 때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위에 있는 식을 첫 번째 식이라고 그냥 이름 붙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요. 첫 번째 식에는 요 x 있죠. 첫 번째 식에는 요 x랑 두 번째 식에는 요 x는 같은 x인가요?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x가 어떻다? 같은 x예요.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요 x랑 요 x는 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또 1번 시계에 있는 y랑 2번 시계에 있는 y는 두 개 어떤 놈이다? 두 개 같은 y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시에 고려한다. 첫 번째 있는 식, 두 번째 있는 식이 x가 같다. 그래서 1번 식의 x와 2번 식의 x는 같은 x이다. 같은 이유로 둘 다 y도 같은 y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두 개 같은 놈인 거예요. 원래 설명을 더 막 원칙적으로 하고 원리적으로 하면 조금 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서 써봤어요. 오케이? 일단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이러한 놈이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적어온 놈으로 갈게요. x 플러스 y는 5 그리고 2x 플러스 y는 8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정식 두 개를 썼어요. 이 위에 놈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요. 밑에 놈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 두 방정식이 중괄호로 연결돼 있어요. 이런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풀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첫 번째 거 1번식, 두 번째 거 2번식이라고 놓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도 연립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에서 뭐가 중요하다? 해가 중요하죠. 그럼 요 연립 방정식도 결국 뭐를 찾아야 된다? 해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도 방정식이니까 해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둘이 붙어있기는 한데 하나씩 봐봅시다. 요 1번씩만 봐볼게요. 1번씩만. 일단 붙어있는 놈이긴 한데 하나씩 보자고요. 요 1번씩만 보면요. 1번씩만 보면 얘는 x 플러스 y는 5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해를 구하는 방법 없다 그랬죠. 그럼 표를 그리는 거예요.
x, y 그립니다. 내가 아는 것부터 좀 1부터 시작합시다. x가 1이면 y 값이 4여야 성립하겠죠. 1이랑 4를 더해 5가 나오니까요. x가 2일 땐 3이어야지 x가 2, y가 3이면 5가 나오겠죠. 같은 이유로 쭉 적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적을게요. 괜찮나요? 위로 쏟았네요. 그럼 내가 1번에 대한 풀이를 일단 해봤어요. 하나씩 보자 그랬죠? 그럼 밑에 것도 이제 봐봅시다. 2번식 풀이 한번 해봅시다. 얘는 2x 플러스 y는 8이고 얘도 방정식에 뾰족한 풀이가 없으니까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립니다. 얘도 1부터 시작해 볼까요? x가 1이면요.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사실상 2죠.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그리고 y가 6을 더해줘야 8을 만들 수 있겠죠. 2랑 6을 더해야 8이겠죠. 그럼 x가 2일 때 봅시다. x가 2면요.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죠. 4랑 뭐가 더해줘야 8이 되겠죠? 4를 더해줘야겠죠. 상상되시나요? 네. x가 3이면 3이면 2랑 3이 곱해지니까 6이 되죠. 그럼 y만큼 더해줘야 8이 되니까 6에다가 y만큼 더해준다. 아 6에다가 6만큼 더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4에다가 x가 4면 8이니까 아무것도 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0을 더해주면 되겠죠. x가 5면 괜찮아요. 점수를 끝나고 할게요. x가 5면 2 곱하기 5가 10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해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해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등하교 시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도 학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방과 돼요. 후에는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에 PC방 가면 안 되고 노래방도 안 돼요.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봅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밑에 거랑 위에 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단어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제가 1번에 대한 해를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 해가 생기죠. 2번에 대한 해를 적어봤어요. 이렇게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일단 답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1번 방정식에 x는 3, y는 2 넣으면 1번 방정식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2번 방정식에도 똑같은 미지수인 x는 3, y는 2를 넣으면 성립하나요? 그쵸, 성립하죠. x, y에 x는 3, y에 2를 대입하니까 1번 방정식도 성립하고 2번 방정식도 성립하네요. 그러면 요 x는 3, y는 2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인가요? x 3, y 4, y 2 1번, 2번 방정식 넣으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되죠.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3,2 x는 4, y는 2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요것도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요 첫 번째 방정식에 해가 많으니까 1,4라고 해를 해봅시다.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니까 요 1,4를 해라고 해봅시다. 네, 첫 번째 방정식에 1,4가 해가 되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방정식 해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x1, y4 넣으면 2랑 4를 더해서 6이 나와버리죠. 그럼 해가 되나요? 그쵸, 안 되죠. 제가 지금 뭘 했냐면요 두 표를 찾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아본 거예요. 표를 그려서
3 넣을 때 2고 여기 3 넣을 때 2래.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x에다 3 넣고 y에다 2 넣고. 여기 2번 식에도 x에다 3 넣고 y에다 2 넣으면 아, 방정식이 성립하네. 둘 다 성립하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head은 x는 3, y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head는 3,2이다. 왜냐면 이 3,2를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넣으면 동시에 만족하고 있죠. 둘 다 고려해줘야 된다고, 하나만 고려해주면 안 된다고요. 이 3,2가 첫 번째에도 해가 되고 두 번째 방정식에도 해가 돼야 돼요. 근데 딱 우연히 3,2가 딱 맞아 떨어지죠. 왜냐면 동시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각도 있어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의 해를 1,4가 있죠. 1번의 해가. 2번의 해에는 2번 방정식의 해는 1,6의 방정식이 있죠. 방정식이 둘 다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 1,4를 2번에다 대입하면 성립을 안 하고요. 1,6을 1번식에 대입하면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고려하는 놈이 아니라고. 각각에 대한 해는 될 수 있는데요. 이 1,4가 두 번째 식의 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그려서 둘 다 있는 놈을 찾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똑같은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딱 나오죠. 아, 3,2가 두 방정식에 둘 다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67페이지에 2번 문제, 3번 문제 두 문제 가볼게요. 여기 맨 끝에다가 지우고 할게요. 67페이지에 2번, 3번을 볼게요. 2번, 67페이지 2번, 3번이요. 페이지 67에 2번 문제 봅시다. 해가 3,-1인 연립방정식을 찾아라. 봅시다. x 플러스 y는 2,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해가 3,-1인 연립방정식을 찾으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면요, 앞에 있는 값이 x값, 뒤에 있는 값이 y값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앞에 있는 놈이 x값, 뒤에 있는 놈이 y값이에요. 그러면은 해가 되는지 찾아보려면 대입해서 뭐가 성립하면 되죠? 등호가 성립하면 되죠. 맞나요? 요거부터 1번 놈에 있는 위의 식부터 대입해 봅시다. x에 3 대입하면 3 빼기 1은 2가 되니까 첫 번째 식 위의 식은 일단 성립하네요. 두 번째 식도 봅시다. 두 번째 식에도 3,1을 대입하면요,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 얘도 성립하네요. 1,-1을 대입했더니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도 성립하고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방정식 성립하니까 선생님 얘는 3,-1이 1을 해로 갖는 연립방정식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시에 해가 되면 된다고요. 얘도 3,-1이 해가 되면 되고 얘도 3,-1이 해가 되면 된다고. 둘 다 되죠? 대입하고 하니까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었죠. 2번 봅시다. 4x 플러스 y는 11, 3x 마이너스 y는 8입니다. 얘도 대입해 봅시다. 3,-1 대입하면요,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12 빼기 1은 11이네. 아, 일단 첫 번째 식은 성립하네요. 두 번째도 봅시다. 3, 3은 9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얘들아 9 더하기 1은 8이 될까요? 안 되죠. 여기 성립을 안 해요. 이 3, 마이너스 1이 2번 연립방정식의 요 첫 번째 위의 방정식, 얘는 해가 됐는데 밑에는 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연립방정식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었죠, 선생님. 동시에라는 단어 강조했죠. 근데 밑에 놈 성립 안 하니까 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 해로 같지 않아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동시성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죠.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x와 y가 자연수일 때, 아까 전에도 이 문제 푼 것 같네요. 비슷한 문제예요. x와 y를 자연수로 놓고 문제를 시작하고 있네요. x와 y가 자연수일 때. x와 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을 풀으래. 요거까지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요거 1번까지만, 3번에 1번까지만 봅시다. 네, 중요한 조건. xy가 자연수일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라. 이런 데 있어요. 문제 딱 첫 줄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xy가 자연수일 때 해를 구하래요. 그리고 1번 연립방정식은 이런 걸 줬어요. x 플러스 y는 5를 줬고요. x 마이너스 y는 3을 줬습니다. 제가 문제는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교과서를 쫓아놔서. 어쨌든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있는 식은 1번,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2번이라고 일단 놓고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1번. 1번 방정식부터 풀어봅시다. 1번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5래요. 오케이? 그럼 표 그립시다. x, y 그리고요. 자연수로 한정했으니까 제일 자연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연수 제일 작은 게 1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보통 x부터 먼저 해요. y부터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선생님 습관인 것 같아요. x부터 합니다. 그럼 x가 1일 때 y 값이 몇이어야 등호가 성립할까요? 1 더하기 몇이야 5가 되죠? 그렇죠. 1 더하기 4여죠. x가 2면요? 3일 때. 3이면 2일 때. 4면 1인데 여러분들 5가 되는 순간 y가 0일 때 성립하죠. 문제에서 xy가 뭐라 그랬죠?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거릅니다. 5일 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단 1번 방정식에 해는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1,4, 2,3, 3,2, 4,1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 네 개가 1번 방정식 만족해요. 2번도 풀어봅시다. 2번은 x-y는 3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표를 그립시다. 이게 좀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귀찮지만 해봅시다. x에다 1을 대입하면요 1 빼기 y를 해야 3이 나와서 사실상 y가 마이너스 2여예요. 근데 문제에서 x, y가 자연수라 그랬죠. 마이너스 2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큰 숫자를 생각해봐요. 그럼 x가 3이면 y가 0이어야죠. 3 빼기 0이 3이 되니까. 3도 안 되겠네.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3보다 큰 4부터 시작합시다. x가 4면 y가 몇일 때? 1이면 되겠죠. 4 빼기는 3이니까. 5면 2일 때. 6이면 3일 때. 그래서 2번 방정식에 해는 많이 있겠네요. 1번 방정식에 4개밖에 없었는데 2번 방정식에는 많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연립방정식이니까 두 방정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을 찾으려는 말이죠. 같은 놈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4,1이죠. 여기도 4,1이 있죠. 선생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찾으면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해는
1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연립방정식을 풀어봤어요. 네, 여러분 뒤통수 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뒤통수 치는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되게 고생해서 연립방정식 찾았잖아요. 사실 연립방정식 해를 푸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2번, 3번 방식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2, 3번 풀면서 우리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일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